9월 2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을 하루 앞둔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당초 가결이든 부결이든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여유롭게 가결됐습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 동의안 가결 직후 대법원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98명,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찬반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입니다. 재적 의원 299명 중 ACT 비리로 구속 수감된 배덕광 의원을 빼고 국회의원 전원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한 겁니다. 해외 출장 의원까지 모두 소환한 여야의 극한 세대결. 결과는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 정족수 150표보다 10표 더 얻었습니다.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에 민주당 의원들은 악수와 포옹으로 자축했고 부결 당론을 고수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이른바 호남 홀대론 논란 속에 호남 민심의 역풍을 맞은 바 있는 국민의당이 전략적 투표를 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사법부는 그간 우려됐던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임명동의안 가결 후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 신임 대법원장은 25일 0시부터 6년 임기의 제16대 대법원장 직무를 공시 시작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안 가결, 김명수의 대법원, 이슈플러스 오늘은 이 얘기 장한지 기자와 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김명수의 대법원, 뭐니 해도 사법개혁이 화두인데 관련해서 이른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분산,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네.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요. 네.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평적, 합리적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대법원장이 전국 모든 판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판사들이 이 대법원장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네. 이제 법원 내외부의 지적을 수용을 하고 또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네, 총론적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건데 강론을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대법관은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네, 현재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네. 위원 지명부터 대법원장의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조인데요. 네. 관련해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천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대법관 선임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네, 대법원과 대법관이 법원에서 차지하는 위상 같은 걸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다른 더 파격적인 발언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법관 인사에서 판사들이 가장 주목하고 신경 쓰는 게 이른바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 임용인데요. 네. 고법 부장판사 이 자리는요. 네. 차관급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재임용 심사 없이 65세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일선 법원장으로 나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합니다. 네. 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철폐하겠다는 게 이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구상입니다. 네, 아니 자리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가기는 가야 할 텐데 어떻게 뭘 철폐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자리가 아니라 이 승진 개념을 철폐하겠다는 건데요. 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상하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리 또 이원화해서 네. 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연조가 되면 네. 지법 부장판사와 고법 부장판사 어디서 근무할지를 선택을 하게 해서 네. 이제 지법부장은 지법에서만 또 고법부장은 고법에서만 근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지법 부장판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의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지법과 고법 법관
법관 인사를 이원화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고법 판사와 지법 판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시행이 된다면 법원 권력과 구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경천동지할 일인데 대법원장의 수족으로 불리는 일종의 친위대 법원 행정처 관련한 언급도 뭐 나온 게 있나요? 네, 지난 2005년부터 법원 행정처를 거친 고법 부장판사 승진 대상자 44명 전원이요. 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이 됐는데요. 네. 그만큼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의 뜻을 잘 받들고 또 실행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관련해서 예전보다 법관 조직이 관료화됐다. 사법행정이 법원 행정처에 집중된 제도에 저도 착안하고 있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법원 행정처 역할과 위상도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보겠다는 건데요. 네. 군림하는 조직이 아닌 말 그대로 법원과 판사의 판결 지원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구상입니다. 네, 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본인 말대로 31년간 재판에만 종사해 왔다고 하는데 지법, 고법 이원화, 법원 행정처 개혁 등 이걸 보니까 한마디로 법원을 재판하는 조직, 법관을 재판하는 판사로 재편을 하겠다는 건데 결과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재판받기 위해서 법정에 서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뭐 공감들 하실 텐데 재판정 위에 앉아 있는 판사, 뭐 말 그대로 하느님이자 옥황상제 같은 존재들인데요. 이 판사들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할까요?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국회에서 법관 평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죠? 네, 대한변협과 국민의당 김경진, 이용주 의원실 주최로 법관 평가의 법제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법안은 해마다 변호사들이 시행하는 법관 평가 결과를 법관, 즉 판사 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자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네.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자는 걸 텐데 지금 현행 인사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일단 각급 법원 소속 판사에 대한 평가는 네. 관할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장과 지원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쥐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네. 판사 재임용은 10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일선 판사 입장에선 당장 계속 판사를 하려면 그리고 이른바 좋은 보직을 얻거나 승진해 가려면 소속 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문제는 이 평가가 법원장의 주관적 또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판사 입장에서는 소속 법원장의 눈치만 잘 보면 되고 네. 아무리 자질이 불량한 판사라도 외부에서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지난 2012년에 한 판사가 법정에서 66세의 노인에게 증언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게 대표적 사례인데요. 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발표한 법관 평가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법정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느냐며 변호사에게 네. 면박을 주거나 소송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강요하면서 뭐 알아서들 하시라 저는 판결 못한다 이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를 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자 이런 취지인 거네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14개 지방 변호사회별로 해오고 있는 법관 평가표인데요. 네. 공정, 품위, 친절, 신속, 적정, 직무 능력, 직무 성실 등을 카테고리로 판사들을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단계로 평가하고 있고 네. 구체적인 사례까지 적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들의 이 평가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취지입니다. 네, 뭐 법안 취지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가요? 네, 주제 발표를 맡은 임태호 변호사는 현행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사실상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이 집중돼 있다면서 네. 개정 법률안이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만 변호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 또 네. 법관 인사의 법관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와 같은 세부 기준이 없는 네. 점 등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법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변호사도 재판 당사자이니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실행이 되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리벤지 포르노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리벤지 포르노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뭐 이런 리벤지 포르노 올려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나 판례 같은 게 있나요? 네, 실제로 처벌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네. 대부분의 경우가 벌금형에 그치고 실제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제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전체 중에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쨌든 한 사람 인생과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건데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가요? 실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적실해서 그 처벌 기준을 보완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에 관한 개정안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것도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는 현행 처벌 수위보다는 더 높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외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런 거? 뭐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리벤지 포르노. 네, 리벤지 포르노를 사회적인 문제로 현재 인식하고 있어서 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네. 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처벌은 처벌이고 이런 경우를 당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선 최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을 해서 네.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일반적 피해자들이 자신의 어떤 민감한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가 됐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소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렇게 뭐 인터넷에 유포가 된 경우에는 고소를 하는 것 외에 삭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네. 또 이것을 유포시킨 자에 대해서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쨌든 다 취하는 게 뭐 삭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 하나 더 여쭤보면은 그 밑에 뭐 악성 댓글도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동영상 밑에다가 뭐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뭐 비방하는 글 이런 거 올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악성 댓글이나 어떤 뭐 글을 게시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뭐 수치스럽더라도 일단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순간 잘못된 분노랑 복수로 올렸다가는 뭐 어쨌든 상대방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본인도 전과자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정말 좀 조심들 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 유흥주점 룸 안에 딸린 화장실에서 손님과 여정업원이 성관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사자들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논란은 그 다음입니다. 이 손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여 종업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둘 중 하나는 논리적으로 반드시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이 손님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입니다. 당시 술자리엔 다른 일행들도 있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여종업원이 박유천 씨 돈을 보고 합의하에 성관계한 게 맞네라고 판단하고 박유천 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종업원은 논리상 경험칙상 무고죄가 돼야 합니다. 검찰은 여종업원을 무고로 기소했고 오늘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이 여종업원에 대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화장실을 따라 들어갔더라도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 즉 의사에 반하는 예기치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여종업원이 방송에 나와 박유천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나의 사실, 유흥주점 화장실에서의 성관계, 두 개의 주장, 한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의 양립. 박유천 씨든 여 종업원이든 둘 중 한 명은 지금 분명히 무지하게 억울한 상황일 겁니다. 박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 종업원 측은 검찰의 박유천 씨 불기소에 대해
법원에 기소를 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을 당해도 당연한 직업은 없다는 여 종업원과 연예인인 게 죄냐는 박유천 씨. 성폭행도 아니고 무고도 아니다는 검찰 수사와 판결. 진실이 궁금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내일 오전 10시 퇴임식을 갖고 4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합니다. 사법시험 12회로 지난 1975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양 대법원장은 2005년부터 대법관으로 6년, 다시 2011년 대법원장으로 임명돼 12년간 대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 본사와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56곳 등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가맹점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 등 5,378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트 본사에 이들에 대한 전원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내일 창립 110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제23회 시민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시민인권상 수상자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장례 지원을 하는 단체 나눔과 나눔으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청주 KB스타즈 농구단과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청주 지역 6개 중학교에서 법교육 수업과 농구 교실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2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